세라는 아름답고 똑똑하고 행복한 애였다. 첫 아이였기에 우리 모든 것은 세라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이를 안고 싶어서 빨리 퇴근하고 싶었다. 육아로 지친 해나는 그래도 밤늦게 수유를 하면서 행복해했다. 아이와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었기에. 기회가 되면 세라를 위한 장난감이며 새 옷을 사왔다. 우리는 완전히 세라에게 매료되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세라를 좋아하거나 안아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졌다. 엄마는 물론 장모님 역시 세라가 태어난 그 주에 우리를 방문했지만 두 분 다 손녀가 태어났다는 사실에 들떠서 축하만 해주셨지 온 지 1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아기를 아는 것은 5분 남짓이 전부였다. 거리에서 지나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세라를 쳐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단 한 번도 아이가 예쁘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처음엔 이런 상황을 몰랐다. 처음에 양가 어머님들이 세라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둘 다 굉장히 언짢았다. 하지만 밖에서 사람들이 세라를 피하거나 가게에서 곁눈질 받거나 가까운 이웃이 더는 우리 집에 오지 않는 것을 보자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되었다.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도 세라와 엮이는 것을 피했고 우리는 그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 영유아 검진하러 병원에 가면 의료진은 우리와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싶어 할 일만 끝내고 빠르게 나가버리곤 했다. 결국 참다 못해서 너무 후다닥 하는 거 아니냐고 한 소리 했더니 의사는 그저 너무 바빠서 그렇다고 둘러댔고 의사가 나가고 난 후에 간호사 하나가 느낌이 이상해서 라고 털어놓았다. 간호사가 말하길 세라가 있는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어째서인지 본인이 어렸을 적 엄마 부탁으로 지하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갔던 기억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세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 수없이 덧붙였지만 그때 이미 우리 부부는 거의 눈치채고 있었다. 저 간호사는 그저 우리 기분을 생각해서 일부러 저렇게 말해주는 거라고.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우리는 언젠간 사람들이 마음을 열리라고 서로를 다독였다. 그리고 마음을 안 열면 어때? 그 새끼들은 쌩까면 그만이다. 세라가 3살 무렵 우리도 그 아이에게 조금씩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간 세라의 존재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실제로 그 기분을 느낀 것은 그게 처음이었다. 각 걷기 시작한 아기를 상대해본 사람들은 알 것이다. 아이가 아무리 말을 잘 듣고 순해도 가끔 벅차다는 것을. 그 시기 아기들은 스스로 결정하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럴 능력이 부족한 상태다. 세라는 처음부터 많은 것이 달랐지만 이것만큼은 여느 아기들과 같았다. 세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길 원했고 우리가 말하는 거에 모든 것에 반응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런 상황이 한동안 지속되면서 해나와 나는 아기와의 이런 충돌을 조금 바꿔볼 생각에 이르렀다. 세라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해 모든 것을 뒤엎어버린 것도 그 무렵이었다. 세라는 우리가 뭘 말하기도 전에 시비를 걸고 난동을 부렸다.
저녁 메뉴를 고르다가 말다툼에 이른 해나가 처음 그것을 눈치챘다. 난 퇴근 전이었고 해나가 집에서 치킨과 폭찹 중 뭘 먹을지 고민하고 있었다. 마침내 메뉴를 고른 해나가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려는 순간 주방으로 달려온 세라가 치킨도 폭찹도 싫으니 팬케이크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 해나는 이를 별 생각 없이 넘기며 세라에게 전에도 저녁에 팬케이크를 먹었으니 안 된다고 했고 상황은 빠르게 아이의 투정과 떼쓰기로 변했다. 결국 세라는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방에 들어가 버렸다. 그날 저녁 해나는 세라가 메뉴 후보를 알았다는 것보다 그 아이가 주방으로 오기 직전에 느껴진 그 기분이 너무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주 이상한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사자의 기척을 느낀 가젤이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단다. 몇 주 후 엔진 오일을 갈던 나도 그 느낌을 받았다. 차 밑에서 작업하다가 연료 필터 스패너를 챙긴다는 걸 깜빡해서 잠깐 차 밑으로 나오려는 순간, 그 순간 온몸을 짓누르는 끔찍한 기분이 느껴졌다. 금방이라도 잭이 망가져서 차 밑에 깔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서둘러 밑에서 몸을 내미는 순간 연장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 세라가 보였다. 세라가 날 보며 해맑게 웃더니 말했다. 여기요, 아빠. 순간적으로 몸이 떨려오는 것을 참으며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이마에 뽀뽀해 주었고 세라는 만화 보러 다시 집으로 들어갔다. 세라가 다시 돌아오고 며칠은 정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지만 세라를 보기만 해도 우리는 딸을 죽여서 사막에 묻고 온 부모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간들이었으니까. 가장 힘든 부분은 그날 밤이나 그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는 거였다. 아이가 돌아와서 얼마나 기쁜지 연기해야 했고 아이가 없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해야 했고 그 둘에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했다. 아침을 먹으며 들은 세라의 이야기는 허점투성이었다. 우리와 저녁 먹으려고 앉은 것까진 기억이 난단다. 세라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가게에서 버거를 포장했고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든 것까지 기억하지만 그 이후는 아예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기억나는 것은 옷이 벗겨진 채 사막에서 깨어나 도로를 찾아 정처 없이 헤매다가 트럭 운전수에게 발견되어 40km 떨어진 곳까지 차를 얻어 탄 후 그곳에서 밤을 보냈다고 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를 찾아다녔단다. 세라는 어떻게 우리를 찾아냈는지 말하지 않았고 우리 역시 묻지 않았다. 딸도 사실 답을 모를 것 같았고 안다고 한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다. 해나와 나는 돌아가면서 세라와 시간을 보냈다. 둘 중 하나가 세라와 있으면 다른 한 명은 옷을 산다던가 침대를 주문한다던가 장을 보기 위해 집 밖으로 돌았다. 하지만 이건 핑계일 뿐. 사실은 세라가 있으면 같이 따라오는 그 끝없는 불안감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게 진짜 이유였다. 심지어 세라가 어렸을 때도 그 아이와 한 집에서 자는 게 힘들 정도였다. 특히 집안 곳곳에
금방이라도 위험이 닥칠 것 같은 분위기가 가득했기 때문이다. 매일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건 아니었지만 세라가 커갈수록 그 느낌이 더 깊어졌다. 이제 세라가 16살이 되었고 우리는 연기에 서툴러졌으니 그 아이가 내뿜는 불안감은 참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 건너편에 잠자는 고양이를 바라보는 생쥐가 된 기분이었다. 어젯밤 겪은 일로 인해 우리는 앞으로 상황이 확 나빠지리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다. 밤늦게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든 나는 시끄럽게 쿵하는 소리에 놀라서 깨어났다. 해나도 잠에서 깨어나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방을 나섰다. 세라가 10살이었나. 그 무렵 새들이 갑자기 집을 공격하는 소리에 이번처럼 비슷하게 놀라서 깨어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세라는 모른 척했지만 그날 오후 내내 말수가 평소보다 적었고 해나와 나는 그날 세라가 밖에서 이웃에 사는 애를 마주친 것 같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큰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다. 갑자기 텅 하는 소리가 꼭 주먹으로 우리 침실 벽을 치는 것 같았다. 서로 시선을 교환한 우리는 재빨리 침대에서 나와 세라가 자는 바로 옆방으로 향했다. 그 아이가 있는 방문 앞에 서자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우리 둘 다 이 문을 열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단 걸 알았지만 이걸 방치했다간 더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게 뻔했다. 쿵쿵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다. 속도가 점점 빨라졌고 마지막 쿵 소리 후에 들려온 탁탁대는 소리 덕분에 심장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 빠르게 뛰었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켰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침대가 비어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침실과 붙은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는 세라였다. 희죽희죽 웃는 표정이 너무 과해서 얼굴이 아플 것 같았다. 목에 힘줄이 전깃줄처럼 바짝 섰고 압박 때문에 목이 앞으로 튀어나왔지만 입은 여전히 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눈동자는 꼭 유리알처럼 보였다. 방에 들어가자 세라가 벽에 뒤통수를 세게 박았다. 아까 들었던 탁탁대는 소리는 세라가 반복적으로 머리에 박은 벽이 깨져서 석고판이 부서져 가루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세라, 대체 이게... 해나가 입을 열었지만 다시 들려온 쿵쿵 소리에 막히고 말았다. 세라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벽에 머리를 박아댔다. 세라에게 다가가 벽에서 떼어놓았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세라의 몸은 내가 에어 매트리스에 눕히자 점차 풀렸다. 침대에 눕히자 애가 나를 쳐다봤다. 유리알 같았던 눈동자도 금방 다시 내 딸아이 눈동자로 돌아왔다. 그 눈에서 과거의 희미한 흔적을 읽은 내 마음이 묵직하게 짓눌리는 기분이었다.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아이의 눈이 다시 매서워졌다. 그 눈은 차갑고 감정을 찾아볼 수 없는 눈이었으며 프레스턴 자비스의 사고와 잇따른 끔찍한 시간 동안 겪었던 눈이 분명했다. 그 눈 때문에 우리 부부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었다.
머리 아파요, 아빠. 딸이 작게 말했다. 그래, 왜 그런 거니? 내가 대답했다. 쫓아내려고요. 세라가 말했다. 뭘 쫓아내려고 했는데? 기억이요.